전기공사 기술자의 진로,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접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인 겁니다. 사실 저도 이런 데서 체계화된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어깨 너머로도 아버지한테 욕먹어가면서 배웠는데, 대다수 이 기술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배워요. 그게 되게 안 좋거든요. 일단은 이제 전기공사 기술자의 진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앞서 제가 이제 겪었던 이야기 같은 것도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 전기공사 기술자 같은 경우는 전기 기술을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많이 배웁니다. 이 도제식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면은 내가 물어봐서 배우는 방법이에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빠 이거 전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빠가 야 그거 그냥 그렇게 놔. 아빠 차단기 뭐 어디다 달아요? 아 저기 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 순간순간 습득은 할 수 있는데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임팩트가 남는 게 없어요.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안타깝게도 대다수 이 전기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워요. 왜냐하면은 학교와 현장이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거든요. 학교는 그래도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게 교재가 있고 거기에 맞게 이 수업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현장은 말 그대로 실전, 돈을 벌기 위한 필드란 말이에요. 한가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. 더군다나 저는 그나마 아버지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버지도 아들이니까 대답해 줄 수 있는데, 그렇지 않고 그냥 생뚱맞는 뭐 김씨 아저씨가 전기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아저씨 따라다니면은 정말 뭐 물어보기도 뻘쭘하단 말이에요.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쓸데없는 거 해, 그냥 줄이는 거 전선이나 죽고 그러지,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저는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는데 옛날에 소위 말해 쌍팔년도 때는 뭐 이게 뭐 저기 차단기 하나 좋지 않은 거 가르쳐 주려면은 그냥 뭐 술 한 번 사줘야지, 그래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이러고 또 일 못하면은 뭐 벤치로 때리면서 가르쳤다고, 뭐 우리 아재 세대 때는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쉽게 기술을 배울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, 혹시 여러분들은 뭐 전기 기술자라고 뭐 하는 그 기술인과 그리고 혹시 기능,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아마 많이 생각을 안 해보시는데 저도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술자라고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나,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정도 하면은 기능인인데 이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기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, 자격증을 기술사를 따야 되나?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선 같은 거, 뭐 제어반이 됐든 아니면 옥내 배선, 이런 내선 같은 거 탁탁 치고 뭐 스위치 달고 조명 달고 콘센트 달고 다 할 줄 알아요. 그 정도면 그래도 웬만한 기능인 정도가 돼요. 근데 예를 들면 남이 이렇게 해놓은 거에 전등이 나갔어. 근데 알고 보니까 누전이야. 근데 수리할 정도가 된다. 그러면은 그건 기술자인데 수리를 못해요. 아 이거 남이 해놓은 거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고쳐? 아 모르겠다. 그러고 가버린다. 그건 기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방금 말한 이런 도제식으로 그냥 어떤 체계 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기능인에서 더 나가지 못해요.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걸 고치지 못해요. 실제로 내 집에 누전이 생겨서 인터넷에 막 찾아봐요. 뭐 화성 누전 잘하는지 뭐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, 뭐 인터넷에서 그냥 화성 누전 막 찾으면 뭐 자기가 24시간 언제든지 뛰어오겠대. 근데 이런 사람들 외에도 한 70~80%는 누전 못 찾고 그냥 가버려요. 자기들도 그냥 딱 보고 뭐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뭐 이것저것 뜯어보고 하는데 못 찾고 그냥 왔으니까 출장비에다가 점검비라도 주세요 하면서 10만 원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기술자로 크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경기도 기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, 또 이제 뭐 여기는 아마 자격증반이 따로 없어도 자격증을 자연스럽게 취득하는데, 자격증이 단순히 내가 이제 이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내가 이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이해했다라는 증표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론 공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저도 딱 느낀 게 처음에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과 제가 이제 저녁에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. 전기기사 공부할 때 딱 느낀 게 아버지가 하는 현장 일과 내가 책에서 공부하는 이 이론적인 것과 다른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론과 실무가 다르구나. 아 역시 책상머리 앞에서만 해서는 안 돼. 이게 탁상행정이야. 막 그러면서 좀 푸념을 많이 했고, 또 이제 실무 즉 이런 경력으로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 약간 좀
소위 말해 꼰대같이 이 이론만 아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. 이론은 실제랑 달라. 그 자격증은 펜대만 잡는 애들은 벤치도 못 잡고 막 그러면서 약간 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처음엔 저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언제 내가 이게 깨졌냐면은 전기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생길 때가 있어요. 내가 이거 처음 보는데? 뭐 어떡하지? 못하나? 그냥 못하고 그냥 집에 간다 그럴까?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찾다 보면은 전기 이론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. 예전에 자격증 책 어디에선가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. 맞아. 그때 전동기 저랬는 거 그때 죽어라 외웠구나. YA 2종 뭐 그래. 2종이면 몇 도지? 105도? 120도? 지정해 본단 말이에요. 뭐 저는 이제 사시 공부를 안 했지만 주변에 사시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. 야, 그 두꺼운 성경책보다 두꺼운 그 법전 다 외우냐니까? 아니 누가 그걸 다 외우고 봐.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해석하는 게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. 마찬가지예요. 우리 전기 이제 자격증 책 같은 거 두꺼운 게 많아요. 거기 있는 거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누가 외워요? 그걸 전화번호 외우는 것 같이 와닿지도 않는 거. 한 번쯤 보고 두 번쯤 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뭔가 헷갈린다? 근데 이걸 어디선가 본 것 같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그걸 자기에 맞게 응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. 대학 다닐 때 오픈북 테스트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저 처음에 그 이해 안 갔어요. 야, 그럼 다 100점 아니야? 근데 오픈북 테스트를 해도 A+부터 D까지 등급이 나눠지더라고. 그게 왜 그러냐?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수가 원하는 그 문제의 정답을 찾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.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시험 시간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그걸 못 찾고 못 풀고 나온단 말이에요. 비슷한 거예요. 전기 자격증 시험 그 엄청난 내용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. 다만 이를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난관이 생겼을 때 어떤 걸 새로운 걸 배우고자 할 때 과거에 공부했던 걸 기반으로서 내가 찾아봄으로써 그만큼 응용력이 생기게 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자기 실력이 되고 자기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전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더 커갈 수 있다.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얘기예요. 그걸 이렇게 말로는 주저주저 적었는데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기 기능사를 이제 여기 이게 수업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필기 시험을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거죠. 예. 그런데 제가 이 전기 기능사 저도 이제 제 와이프를 전기 기능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느낀 게 저는 참 바보 같게도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학은 나왔는데 전기 기사부터 시작해야지 하는 생각에 무식하게 뛰어들었어요.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래서 남들이 안 해도 되는 고통을 더 겪었던 것도 있어요. 사실 전기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저는 이제 와이프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기능사 교재도 한번 보고 쑥 들춰보니까 오히려 가장 알차게 돼 있는 그 자격증이 전기 기능사더라고요. 이 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전기 기사랑 기능사를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기능사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나누면 산업 기사는 한 번 꼬아서 내고 기사는 두 번 꼬아서 낸다. 근데 큰 줄기에서 보면 결국 기능사부터 따고 나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그나마 전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계단으로 말하면은 30cm 계단에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게 편하지 처음부터 90cm 계단을 올라가려면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면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기능사라는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. 톡 까놓고 말해서 기능사에 대한 그 이론적인 것만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응용할 정도만 되죠. 어디 그냥 우리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전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절대 꿀릴 게 없단 말이에요. 웬만큼 안단 말이에요. 대다수 사람들이 기능사 공부 합격하고 나면은 책부터 덮거나 아니면 저기 폐지 재활용통에다 넣어버려서 더 이상 안 보는데 기능사 책에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알찬 게 많아요. 더군다나 또 기능사가 또 좋은 점이 어떤 제한을 두지가 않는다는 거. 학력이든 경력이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게 와서 봐라. 이런 식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실기시험 자체를 작업형으로 보잖아요.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전기기사든 산업기사든 실기시험을 서술형으로 본 친구들 당장 자격증 시작하고 나서 벤치로 전선 피복 벗겨봐 하면 어떻게 벤치부터 잡는지도 모르고 당장 스위치 배선해봐 하면 할 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. 근데 기능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올지 모르는데 작업형으로 삼로 스위치 같은 거 배선해보라 막 이런 게 있어요. 실무랑 관련되는 거. 사실 그런 게 돈이 되는 기술이거든요. 그러니까
입으로 막 떠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 우리 강사라고 해요. 근데 강사가 되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현장에서 벤치질 하면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사람도 많고 그런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오히려 기능사가 되게 현실적인 게 있죠.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기능사를 기반으로서 더 상위 자격증을 따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기능사라고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능사 자격증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. 하다못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을 하려면은 기술인 자격, 그러니까 경력 수적 보유자가 3인 이상 있어야 돼요. 실제로도 저도 그걸 맞추고자 제 와이프도 기능사 공부를 시켰는데 예전에는 원래 기능사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. 기능사 딴다 하더라도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지 경력 수적을 발간해준다.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렇게 안 나오고 기능사를 땄다 그러면은 그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기술자 양성교육이라는 게 있어요. 거기에서 이틀간만 온라인으로 교육 16시간 플러스 4시간의 교육만 온라인으로 받고 나면은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.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그 뭐 현장에서 그런 거 할 때나 쓰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전기공사 업체에 그 소위 말해서 자격증을 걸 수 있는 선임 정도의 자격증까지 올라간 거예요. 그만큼 저는 기능사가 굉장히 귀한 자격증이고 예전과 다르게는 기능사도 이제는 이 전기공사 전반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자격증이 됐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기능사를 따서 경력이 있어서 자격증을 받았다 해도 그 이제 경영수적도 초급부터 해서 중급, 고급, 특급 이렇게 급수가 있는데 초급만 시켜줬는데 요즘에는 기능사 따고 경력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당연히 중급으로 올려주고 또 고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만 있어도 업체에서 굉장히 환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상위 자격증에 비해서 어떤 수학적 난이도나 뭐 용어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덜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분들 여기도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더 많으시죠. 네, 전기 쪽 처음 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이런 분들도 다들 이렇게 취득하시는데 그나마 좀 접근할 수 있다. 네. 문과 나온 제 와이프도 이렇게 전기 기능사 필기를 재수도 아니고 단번에 이렇게 붙을 정도면은 자기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 제가 적은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참고로 이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에서 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 이렇게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.